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일주일에 단 하루, 단 1시간만 여러분들 찾아오는 방송이고요. 일주일에 2가지 종목만을 방송을 통해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2가지 종목에 대해서 더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시청하는 동시에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 제공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측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방송 중에만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7.1로 발표가 됐죠. 이에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은 조금 피크아웃이 지나지 않았는가라는 기대감에 미 장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양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지금 1%, 코스닥 지수는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으로 보시면 지금 양시장 모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요. 그리고 오늘 밤까지도 내일 밤까지도 FOMC 회의 결과도 지켜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더라도 섣불리 매매하시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정확한 전략 하에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도 함께 해주시고요.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저희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직접 여러분들 위해서 시황 정보도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종목 공략도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2가지 공략주 준비했는데요. 2가지 종목, 첫 번째는 감기약 관련주로 준비해봤고요. 2번째 종목은 어제도 눈이 꽤 많이 왔죠. 제설 관련주로 오늘 테마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종목 들어가 보기 전에 먼저 저희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수익률부터 짧게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화장품 관련주, 중국에서 한알령을 해제한다라는 소식에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저희가 화장품 관련 대장주로 공략했던 종목이었고요. 한국 화장품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일타쌍피가 가능한 2가지 종목이다라고 정확하게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중에서 한국 화장품은 38%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역시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으로 큰 폭의 급등이 나와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런 종목들 지금 따라잡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앞으로 오를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미 오른 종목 말고 이제는 앞으로 오를 종목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정보는 노란톡 안에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 통해서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들이대기만 하셔도 바로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약 50분간 진행합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오셔야지만 저희의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23일 공략주 중에 유라테크라는 테슬라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공략해드린 이후에 30% 급등이 나와줬었고요.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요. 방송이 없는 날에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으로 정확한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께 수익 드렸던 종목 TCC 스틸이 9%, 휴마시스가 하루 만에 18%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노란톡 캡처를 한번 해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잡아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도 이렇게 앞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정확한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여러분들이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 공략하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노란톡 입장하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방송 중에 계속해서 띄워드릴 테니까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지금 보이시는 노란톡 안으로 입장하시면 오늘 방송 끝난 직후에 전문가님께서 직접 노란톡 안에서만 종목명을 오픈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종목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교육 자료들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더 정치 테마주에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번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료 제공해드린 이후에 이렇게 정치 테마 관련주들 굉장한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이렇게 지금 장에서 오르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릴 두 가지 종목 한번 바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관련주는 감기약 관련주를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기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주변에서도 감기인지 독감인지 혹은 코로나인지 굉장히 요즘에 감기약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날씨도 굉장히 추워지는 만큼 감기약에 대한 수요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감기약 관련주 오늘 준비해봤고 어제 오늘 제약 관련주들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진입 도와드릴 만한 대장주 오늘 공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오늘은 제설 관련주로 마지막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만 올겨울 들어서 사실 눈이 좀 자주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설 관련주 이렇게 계절 테마주로서 올라줄 수 있는 종목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설 관련주 그리고 감기약 관련주 두 가지 종목 공략 도와드리는 방송이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종목에 대한 공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들이대기만 하시면요.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 공략주 두 가지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잠시 후에 들고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테마주의 시선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기분 좋게 양시장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코스닥 지수는 2%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CPI 지수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시장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옷이 아주 화려하시네요. 아유, 네. 매주마다 고맙습니다. 크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도 반갑고요. 그리고 네. 지금 방송을 초면에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반가워요. 자, 테마주의 시선 지금부터 시간이 4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하고요. 네. 우리는 어떤 종목마다 상승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잃지 않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안톡에 들어오시면 모든 걸 다 알려드릴 거고, 우리 테마주의 시선 같은 경우는 다음 방송하고 별개로 계속 이제까지 수익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했고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돈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돈이 쫓아오는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노안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빠르게 PPT 통해 가지고 한번 시장 상황하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하락이 되고 달러가 동시에 발표가 되면서 1,300원이 붕괴가 되고 1,296원까지 찍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물가지수가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환율도 낮춰졌고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투심을 개선시켜주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관들도 매수 계속 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PI가 좋게 나와가지고 말 그대로 환율이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향후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수 솔직히 아직까지 불확실성입니다. 왜? CPI 물가지수가 말 그대로 뭡니까? 경기지표입니다. 경기지표에 따라 가지고 산업적인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이 되면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지갑이 닫혀 있느냐 아니면 열려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CPI 쪽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바로 유가입니다.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는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CPI가 하회가 됐어. 그리고 달러도 밑으로 내려갔어. 근데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어요? 앞으로 향후 CPI가 올라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한 표를 드립니다. 왜? 물가 지표가 말 그대로 물건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물가 지표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하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2달 동안 유가는 70달러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유가가 70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유가가 CPI 쪽에 미반영이 됐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은 10월달 CPI, 11월달 CPI가 물가지수가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식품이라든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물건들은 물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물가들이 상승하지는 않지만은 물가가 내려가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향후 유가는 상승할 거니까요. 유가가 2달 동안 70달러 선에서 계속 맞췄는데 유가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CPI가 당연히 물가지수가 둔화가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가가 그동안 한 달, 2달 동안 70달러 선에 최저점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CPI의 소비자 지표 물가 쪽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CPI 물가 지수는 또 상승하게 되겠죠. 상승되고 다시 한번 환율은 밑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봐 시장이 올라가니까 내가 또 편단가 맞춰야지, 편단가 조절하면서 맞춰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2월, 3월달 지나고 나서 유가가 정점까지 올라가고 나서 CPI가 그때 떨어져야 이 시장이 정확한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유가가 밑으로 70달러 쪽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CPI 물가지수가 당연히 물가 하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유가 자리도 저점이기 때문에 유가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유가가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물가는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CPI가 또 올라가고 연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금리 인상의 긴축에 대한 의지가 또 강력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또 달러는 상승되고 외국인들은 또 한국 국내 증시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말 그대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시장은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CPI가 반영이 되어 물가지수가 하회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달러는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향후 국내 시장이 안정화가 되었다. 하에 매수세가 아닌 말 그대로 환차익. 솔직히 전 세계에서 자금 마켓인 우리 국내 증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한테는 환차익으로 좋은 수익은 없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인 보유 종목이 외국인들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달러가 앞으로 또 향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환차익으로 그냥 들어온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우리 노란톡방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치국 마시지 마시라고요. 말 그대로 CPI가 지수가 떨어졌고 속도 조정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요. 아무리 연준에서 그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CPI는 그동안 유가가 저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즉 유가가 향후 앞으로 상승된다고 하면은 물가도 올라가겠죠. 이건 기본이에요. 그럼 맨날 급등되는 종목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이번에 CPI 지수가 낮게 나온 배경에는 유가가 하락한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앞으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이 반영될 12월 달과 내년 1월 CPI 지수는 또 다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지금의 어쨌든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 상승 랠리는 전문가님 방금 이번 주에서 뭐 다음 주까지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셨어요. 한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렇게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네. 왜냐하면 유가는 지금 현재 정치적 목적하에 최근에 러시아가 상한제가 됐었잖아요. 유가 상한제. 네, 네. 유가 상한제로 러시아가 정치적 목적하에 러시아 자체내가 오펙 연합국에서 세계 2위예요. 말 네. 그대로 유가가 나오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가치성이 더 떨어뜨리지 않고 유가를 올려가지고 에너지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정반대로 CPI는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송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사실 앞으로 뭐 CPI 지수가 4까지 내려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어쨌든 다시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그렇죠. CPI는 무조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유가가 지금 현재 70달러 선이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런 기사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가가 내년에는 11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유가가 또 올라가면은 지수야 경기에는 좋아요. 근데 네. 지금 시점에선 금리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더 증시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가가 올라가면 CPI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달러도 올라가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주에서 2주 동안은 가자 외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추가적으로 지금 유가가 75달러인데 말 그대로 유가가 90달러, 100달러까지 또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은 연준에서는 다시 한번 금리를 고강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사실 경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그만큼 수요하고 공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번 CPI는 유가가 계속 최저점에 있었기 때문에 미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CPI가 이번에 예상치 하회가 나온 거고 앞으로 향후 증시는 불확실성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뭐든지 다 계획하고 뭐든지 다 대응하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수익이 중요한 것보다 뭐 수익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보다는 말 그대로 뭐든지 시장 하락에 대한 준비성은 철저히 하고 여기에 맞는 시장을 대응이 중요하다. 대응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창출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거는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CPI 지수가 발표가 됐고 또 FOMC 회의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가 시장 상황을 분석해드리고 그에 따라서 맞춰서 들어갈 종목 공략 쉽게 받아가시는 방법을 안내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노란톡방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종목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노란톡방이고요. 여러분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입장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30분 안에 입장을 하셔야지만 이런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여기 우측 하단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저희가 있는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30분 후에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에 전문가님께서 노란톡 안에서만 직접 오늘의 종목명을 오픈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다양한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PI 지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내일 FOMC 회의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짧게 짚고 저희 종목 공략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자, 뭐 예를 들면 CPI는 이미 반영이 되었어요. 네. CPI는 이미 반영이 되었고 유가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상치보다 둔화가 나온 거고요. 네. 무조건 좋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새벽에 말 그대로 파월 의장이 이제 정례 회의가 끝납니다. 지금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빅스텝으로 단행할 경우가 크고요. 네. 그리고 빅스텝으로 단행하면서 연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파월 의장을 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수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요. 파월 의장이 오늘 빅스텝으로 단정 짓고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더라도 물가 지수가 상승이 CPI가 계속 상승이 되면은 우리는 고강도 긴축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2022년도에는 기준금리 목표가 4.5였지만은 2023년도에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은 5.5로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수는 당연히 호재요 반영이 아닌 우려감에 또 하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환차익으로 인한 말 그대로 수익을 챙겨가는 것뿐이지 국내 시장이 앞으로 향후 더 개선이 될 수 있다. 개선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 CPI가 하회가 나왔기 때문에 뭐 내가 아는 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갭으로 돼가지고 원칙하에 이 갭이 골든 크로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 유가한테 되게 감사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유가가 2달 동안 70달러 밑으로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CPI가 둔화가 된 거예요. 본인 종목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CPI가 예상치보다 하회가 됐고 유가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 종목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본인 종목들이 좋아서 절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정례회의 정리 후에 말 그대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맨날 레퍼토리는 똑같습니다. 시장은 올라가면은 금리 우려, 시장이 내려가면은 금리 우려, 시장이 올라가면은 금리 조절 완화. 이거 똑같아요. 이 시장 안에서 우리는 가두리 안에 살려 있는 거고 여기서 외국인들은 또 환율에 따라가지고 증시는 투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말 그대로 시장이 하락될 것 뻔히 보이면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전략 있는 투자를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제까지 해왔고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했고 향후도 노란톡방에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지키는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금리를 0.5%포인트 오를 확률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또 주목하셔야 되는 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죠.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빅스텝이 단행되더라도 지수에는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하실 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손실을 좀 메우기 위해서는 테마주 위주로의 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 방송 제목처럼 테마주의 시선으로 오늘도 올라줄 수 있는 테마주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료를 노란톡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로 가깝게 들이대기만 하시면요. 지금 보이는 여기 노란톡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입장하시는 대로 뭐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오늘의 종목 공개가 되기 때문에 손쉽게 종목에 대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주 그 주인공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전문가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안원수님, 우리는 시장이 어려워도 돈이 나오는 구멍이 중요하죠. 네, 그렇죠. 우리는 시장이 어려워도 시장이 앞으로 향후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해도 반드시 원칙이 중요시 들어가고 여기서 돈이 나올 구멍을 찾아합니다. 그러면 슬슬 돈이 나올 구멍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처음 보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야, 너도 다른 전문가 방송하고 똑같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말로만 하지 저는 행동으로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혀는 짧아도 말 그대로 실력은 혀가 긴 만큼 엄청 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지켜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가지 않고 돈이 여러분들 쫓아오게 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관심 종목 돈이 나올 구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저는 최근에 코로나 테마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주 언제까지 생각하실 건가요? 그리고 OTT 관련주도 언제까지 생각하실 건가요? 이제 좀 있으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 말 그대로 한양 해제 콘텐츠 관련주는 말 그대로 재벌집 막내 아들 그다음에 아바타가 계속 시세를 올려주면서 콘텐츠가 그때 흐름에 중국 하한영에 따라 가지고 관련주들이 상승됐습니다. 이제는 하한영에 대한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하한영 해제에 대한 관련주를 보시는 것보다 반대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완화를 시작했지만은 반대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질 수가 있죠. 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가 더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테마주의 시선을 보면은 흐름은 그런 쪽으로 계속 반영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뭐 중국은 땅이 커가지고 인구가 10억이에요. 10억. 인구가 10억인데 그중에서 100만 명의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코로나 치료제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감기약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는 당분간 제로 코로나가 완화 단계에서 테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코로나 테마주가 감기약 세트가 좀 높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말 그대로 저점인 거는 계속 저점입니다. 주식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되는 거 해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이 되는 거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로나19. 자, 일단 여러분들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포층에 중앙국가경제 이거 왜 이렇게 길어? 경제공작회의가 중국에서 연기가 됐어요. 이 뜻이 뭐냐면은 중국에서 앞으로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반역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가 연기되었다는 거죠. 왜? 제로 코로나를 완화를 시작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또 이거 제로 코로나 해야 하나 하면서 이것도 역시 증시의 불확실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4시간 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중국에서 또 변이가 새롭게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 인구가 10억 명인데 그 중에서 변이가 없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네.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 잘하셨네. 여러분들, 저는 순간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신 거에 저는 약간 좀 섬뜩했습니다. 네. 왜? 중국 인구가 10억 명인데 거기서 오미크론이든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 바이러스에서 또 이응 바이러스가 생기고 또 이 바이러스에서 또 이응 바이러스가 생길 거고요. 또 자면 이 바이러스에서 또 원숭이 두창이 나올 수가 있고요. 원숭이 두창이요. 그렇죠. 인구수가 네. 많으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인구가 많고 제로 코로나 완화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말씀 잘하셨네. 어쨌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에 대한 반역 대책가 더 시급합니다. 코로나 완화를 위해서 경제 체계도 중요하지만은 말 그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가 되면은 제로 코로나가 계속 또 시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지수가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알면 안 되고 두 가지, 세 가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테마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잘 보셔야 하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코로나 테마, 그다음에 감기약, 코로나 치료제, 항생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이 말 그대로 제로 코로나 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확진자가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유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들어왔기 때문에 독감이 또 유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감 관련주하고 감기약하고 같이 복합 테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면은 말 그대로 저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못 맞추시면은 뭐 노안톡방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맞추시더라도 노안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이 종목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제로 코로나는 반대적으로 완화를 시키겠다고는 하지만은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대체방지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대체방지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제가 발음하기 좀 힘든 건데 응암병상. 음압병상. 네. 그리고 네. 여기에 맞춰서 진단키트 거의 예방대책이니까 말 그대로 응암병상하고 말 그대로 감기약이든 모든 대책 방안을 계속 내놓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감기약이 대안이 돼가지고 국내 쪽에 원료가
확보가 계속 비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내에서도 중국이 수출하잖아요. 근데 음. 여러분들 제가 완전 보석 같은 종목 갖고 왔습니다. 감기약이 품귀가 됐다고 해가지고 감기약 관련주들이 다 상승됐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갖고 온 관심 종목은 중국의 현지 법인이 있어요. 중국의 현지 법인이 있고 중국에서 직접 또 약을 생산해서 팝니다. 감기약을. 그 종목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중국에서 의료 대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고 저는 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응암 병상이 한국보다 또 자릿수가 적다고 해요. 병원은 많지만.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응암 확진자 중에서 중증 환자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응암 병상을 더 늘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GH 신소재가 상승이 된 거예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단발성이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중증 환자까지 아직까지 가기에는 너무 오바이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가 되면서 이 대체 반역, 중국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대체 반역에 따른 수혜주, 그 수혜주 감기약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미리 말 볼까요? 대원제약, 일동제약, 그다음에 뭐 여기에 대해서 한국 BAC 뭐 이런 종목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전에 그 종목들이 이제 아니에요. 삼위제약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새로운 감기약이고 이건 자체는 중국에서 이슈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현재 법인에서 생산하는 그 약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최근에 중국에서는 원료 의약품 수급이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감기약의 항생제가 품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기약의 항생제가 없으면 어떻게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말 그대로 체온계밖에 없어요. 어제 체온계 관련주도 상승하더라고요. 보니까. 체온계 관련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감기약이 계속 품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로 코로나가 계속 완화를 대체 방지위원회에서 계속 속도를 높인다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중국인들은 감기약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감기약을 계속 사는데 수급이 한국 자체에서 안 된다. 그러면 한국 자체 내에서도 말 그대로 감기약이 품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자체 내에서도 감기약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사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갖고 온 관심 종목이 상승하면은 중국에서 너무 감기약을 많이 사서 한국 자체 내에서도 사재기에 열풍이 되었다. 그 제목 타이틀에 감기약이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항상 늘 뜬금없이 주식시장을 보면 뜬금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올라가는 제목에는 한 단계 더 앞서가지고 중국이 감기약을 사가지고 항생제가 모자라서 한국에서도 사재기 열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의 시선은 그 반향까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장면은 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료 의약품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어제 견보제약이 상가 같고 화이약품이 상가가 됐죠. 사실 화이약품은 특징주 뉴스가 띄었기 때문에 상가로 간 거고 견보제약은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삼진제약, 뭐 아미코제, 비시워드제약, 뭐 아이테오제, 뭐 영진약품, 그다음에 보락, 그다음에 하이테팜까지 다 올라갔어요. 다 말 그대로 항생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네.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속적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 말 그대로 중국에서 현지 법인에서 생산하는 감기약을 만드는 그 종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중국에서 법인 생산에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 파는 게 더 이익일까요? 아니면 한국에 파는 게 더 이익일까요? 중국이죠. 그렇죠. 네. 인구가 많으니까. 네. 왜냐하면 사업자는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거든요. 그렇죠. 네.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체 내에서 법인 현지를 내놨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완화가 될 때는 감기약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뉴스를 보시면 중국에서 약국에 약을 사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약을 사러 약국에 갔는데 감기약을 구할 수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뭐 베이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발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면서 감기약 사재기까지 나섰다라고 하는데 이런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혼란이 생길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감기약, 품절 대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아직 멀었나 봐요, 전문가님. 저는 이렇게 코로나 관련 뉴스 보고서 뭐 제약 관련주들이 오르겠구나, 일동제약이나 뭐 대원제약 이런 종목들 저희가 과거에 또 방송에서 코로나 관련주로 공략했던 종목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생각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오늘의 이 종목은 실제로 중국에서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거죠. 네. 정말 제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겠네요. 마지막 히든 카드 PPT 마지막 장을 하나 네,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자, 이거 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눈이 뿅 갈 겁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뿅. 자, 제로 코로나를 중국에서는 계속 완화를 시키려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반대로 증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를 막으려면은 반드시 감기약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한 줄기 끈이라도 잡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기약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 부족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계속 완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대책을 계속 세울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가 되면은 그러면은 즉 감기약은 관련 세트들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현지 법인에 상산되어 있는 감기약 산정되어 있는 종목을 우리는 테마주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체크를 몇 가지 해야 되냐면은 중국에서 감기약이 사재기가 되고 있고요. 국내 원료 의약품 수급에 따른 항생제가 품귀 우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코로나 테마가 계속 순환이 되고 현재 지속적으로 중국은 확진자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즉 중국에서 확진자가 증가가 된다고 하면은 감기약 그 사재기가 많아질 거고 그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감기약 역시 한국에서도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즉 한국에서도 사재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재기에 따라 가지고 감기약은 섹터가 모멘텀이 계속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은 감기약 생산으로 중국 법인에서 양주 이행, 통화 이행 이 양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양주 이행, 이거 발음이 어렵네요. 양주 이양, 통화 이양 이 두 가지의 회사를 체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법인으로 내면서 감기약을 생산하는 회사니 이 종목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공략드릴 종목은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실제로 중국에서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라고 해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의 이 종목 정말 찐 수혜주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 종목,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기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톡에 자유롭게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데 노란톡으로 오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들이대기만 하시면 여기 보이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 이제 12분 정확히 남았기 때문에 12분 후에 노란톡 안에서만 전문가님이 종목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지 오늘의 종목도 공략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매수부터 매도까지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 시간이 12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님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닙니다. 감기약으로 일단 시간을 더 버티겠습니다. 네. 왜냐면 그만큼 감기약 정말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감기약 거겠죠? 정말 중요하고요.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면 일양약품, 일동제약, 대원제약, 화일약품 이거 다 감기 관련주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단발성이 아닌 향후 중국에서 감기약 사재기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승하는 섹터가 어떤 종목인지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자, 여기서 일약품이 있고 일동제약이 있고 대원제약이 있습니다. 화일약품이 있고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 화일약품만 기억날 거야. 왜냐면 화일약품이 어제 상가 갔으니까. 네네. 근데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면 화이약품은 대마 관련주로도 엮여져 있어요. 이게 네. 대마도 엮여져 있기 때문에 특징지 뉴스가 뜨면서 부각이 된 거지만 오늘 상승한 거는 사실 견보제약밖에 상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화이약품은 단순히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동제약 뭐 시오노기 제약. 시오노기나 뭐 먹는 치료제 해가지고 뭐 네. 일동제약에 왔다가 갔다가 맞아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시오노기는 임상 3상이 허가된 게 아니에요. 네. 허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중국에서 법인 현지용 감기약을 생산하는 섹터가 있으니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입장하시면 되고요. 아나운서님,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네 가지 중에서 힌트를 하나 드렸죠. 네. 네 가지 중에서 힌트를 하나 드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제 화이약품이 상가가 갔기 때문에 화이약품을 기억하겠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항상 반전이 있어요. 아, 반전이요. 그렇죠. 반전이 있고 네. 만약에 말 그대로 중국 코로나가 아닌 이상 다른 종목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또 이 회사는 임상 시험을 준비 중이고 곧 발표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향후 지켜보면서 진입을 할 겁니다. 진입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주머니를 좀 빰빰하게 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기약 중국에서 계속해서 사재기 하면 할수록 주가가 올라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시적인 상승 이후에 주가가 빠질 수 있지만 오늘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종목은 지속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무엇보다도 이제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종목명은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 노란톡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셔서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이 종목 약 10분 정도 후에 정확하게 노란톡 안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지 오늘의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는 10분 후에는 더 이상 입장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한 주간 또 기분 좋은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두 번째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간단합니다. 네. 간단해요. 어떤 자,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염화칼슘 관련주예요. 염화칼슘. 네. 왜 염화칼슘 갖고 왔는지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어머 그거구나 하고 스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저도 겁니다. 스치네요. 뭔데요? 이게 이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두 네. 번째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자, 이제 눈이 오잖아요, 아나운서님. 아이, 그쵸? 그렇죠. 어제도 옵니다. 눈이 많이 어제도 왔어요. 눈이 많이 오고 저는 어제 저녁에 일찍 잤습니다. 아, 눈이 그래요? 어제 많이 오더라고요. 왜 일찍 잤냐면은 네. 새벽에 아침에 출근하면은 도로가 깡꽁 얼어 있어요. 그럼 지각하잖아요. 맞아요. 지각하면은 사장님한테 잘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일부러 오. 우리 집에서 우리 회사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못해도 1시간 반 정도 걸리겠다 생각하고 6시에 출근했거든요. 네. 눈이 꽁꽁 언 줄 알고요. 네. 근데 20분 만에 회사 도착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너무 빨리 간 거지. 아유. 말 그대로 눈이 너무 많이 왔을 거라는 예상을 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헌팅을 쳤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눈이 온다는 대서주의보가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태풍 관련주 뭐 사유 관련주나 이런 거 들어갔습니까 미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제서 관련주도 지금부터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눈이 안 왔다 하면은 말 그대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대서주의보 해가지고 또 눈과 말 그대로 제서 관련주가 상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영국에 또 폭설이 내렸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 무조건 계속 폭설 내야 하는데 그래야 이 종목이 올라가는데.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한국에서 눈이 안 오더라도 전 세계에서 눈이 온다고 하면은 제서 관련주가 상승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지금 워낙 기상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얘기 잘했어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우리 아나운서님이 계속 기상 예보가 자꾸 변동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기 예보도 데이터가 몇십 년 동안 계속 축적이 되었던 게 정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렇죠. 음. 그렇죠. 차트도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차트 원칙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정반대되는 것도 많다는 거죠. 네. 무조건 우리는 저거 너무 올라가 가지고 종목 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다음날 상한가 가는 게 그런 맞아요. 종목들이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떨어지더라도 이런 테마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겠지 하고 진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서 관련주 갖고 왔고,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이제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오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국내 사실 저는 한국에서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이 제서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서 관련주 갖고 온 것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염화칼슘 관련주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눈이 많이 오다 보면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길거리 걸어 다니면은 말 그대로 염화칼슘을 뿌리시는 공무원분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말 네. 그대로 그분들 이 염화칼슘을 뿌려주니까 우리가 슬라이딩을 안 하는 거예요. 슬라이딩. 네, 그렇죠. 네. 꽁꽁 언 위험하죠. 바닥에서 염화칼슘이 없으면은 아나운서입니다. 나든 슬라이딩으로 전 세계 멀리 뛰기 1등 할 수도 있어요. 멀리 눈이 뛰기.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네, 다치시면 그쵸?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네. 염화칼슘이 있는 거겠죠. 그럼 염화칼슘은 계속 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화칼슘이 단발성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염화칼슘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염화칼슘이 이제 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오니까 또 염화칼슘 값이 원자재가 올라가고 사재기가 된다는 거지. 눈이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눈이 온다고 해서 제서 관련주가 상승한다는 것보다 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온다고 해서 염화칼슘 원자재 값이 안 그래도 러시아 때문에 속 터져 죽겠는데 그 원자재가 조그만한 예민한 이슈 때문에 대서주의보 때문에 염화칼슘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자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염화칼슘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대서주의보가 이제 전국에 지속적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제서에 관련되는 염화칼슘 관련주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 눈 온다고 해서 이거 안 올라갑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집이 이게 폭삭되지 않는 이상 관련주 안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 그대로 이 눈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눈이 오고 영국이 폭소로 인해 가지고 눈이 많이 온 것처럼 염화칼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화칼슘 관련주가 이제 제 옆에 화면에 뜰 거예요. 이 옆에 화면에 뜰 텐데 무엇인지 맞춰볼까요? 좋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보이시면 태경 BK가 있고 백광산업이 있고 여기에 캠트로스가 있고 유진 기업이 있습니다. 자, 가끔 우리가 고속도로 김포 쪽에서 말 그대로 태계원 쪽, 경기도 별내 쪽으로 가는 반면에 유진 기업이라는 기업들도 많이 봤을 거고 태경 BK도 고속도로에서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최근에 태경 BK가 많이 올라갔어요. 염화칼슘이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백광산업은 방사능 관료주도 들어가요. 방사능 관련. 네, 왜냐하면 요오드화 칼륨을 만드는 회사니까. 반사능을 제한시킬 수 있는. 네. 그리고 케임트로스 같은 경우도 요오드화 칼륨을 만드는 회사예요. 유진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원자재 쪽으로는 말 그대로 가격이 싼 종목이 더더욱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도 다 염화칼륨 관련주들 맞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대장주로 들어가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 각국에서 또 폭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죠. 영국에서도 폭설로 인해서 도로 곳곳에서 추돌 사고가 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나라에 눈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만으로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해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약 1분 후에 정확하게 노란톡 안에서 종목명 공개해드릴 거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켜셔서 카메라 화면을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저희가 있는 노란톡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 노란톡 안에서 정확하게 종목명 1분 후에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분 동안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의 종목 2가지 공략 도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2가지 종목으로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수익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